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 피팅 유시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2016년도 4월 10일 일요경마 준비되어 있고 역시 박남규 위원, 김태훈 기자 두 분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편성, 일요 편성도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저희들이 성심을 다해서 준비를 한 만큼 저희들 믿고 한번 따라오시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바로 진행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1경주, 8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고 김태훈 기자는 3경주, 11경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4경주, 10경주 한번 돌리도록 할게요. 오늘 모두 11개의 경주 전부 다 풀어드릴 거고요. 자, 먼저 보실 경주 박남규 의원의 첫 번째 추천 경주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의 1000m 별정으로 나와 있고요. 자, 배당판 냉면 인기도는 10번의 슈퍼 로켓을 중심으로 8번의 동력빛, 5번의 천년 함성이 잡혀 있는데요. 자, 김태훈 기자. 일단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충만은 없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마필은 8번마 동력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데뷔전 때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데뷔전 때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인기 3위로 팔렸지만 생각보다 실망이었고 그 이후 세 차례 경주도 열심히 탔습니다. 최선을 다한 경주고 그 정도 경주력인데 이번 경주 편상 자체 뭐 숨겨진 마필도 썩 눈에 띄지가 않고 인기나 슈퍼로켓도 직전 경주 워낙 허무하게 서버렸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따라갈 수 있는 8번마 동력빛이 배팅권에서는 좀 안정적이다. 8번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규 의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기는 뭐 변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데 있습니다. 강축이 없습니다. 뭐 10번마 슈퍼로켓이나 마필도 지난번에 데뷔전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다소의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는 못합니다만 뭐 능력에 비해서 좀 과도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축은 없는 그런 레이스고 역시 숨겨져 있는 마필 위주로 해서 이건 복대복 맞건 짭짤한 배당 충분히 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역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한도 있고 컨디션이 역시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노리고 하는 고배당 승부용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10번의 슈퍼로켓도 지난번에 선행 나가서 장렬히 전사를 하는 걸로 봐가지고 뭐 100% 과신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다. 특히 뭐 이번에 뭐 착한 그막 8번의 동력빛 이런 말들이 또 먼저 치고 나올 수도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앞선에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후산 추임마 중에서 또 박남규 의원의 또 관리형 복귀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1경주 베이팅 장관 마린 경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2경주 보시죠. 난전입니다. 국산 육군의 1000m로 나와 있고요. 자, 배당판 인기도는 4번의 야호 자이언트를 중심으로 7번의 오벤, 2번의 웰빙스트를 잡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기는 약간 좀 능력이 있는 또 보여줄 거는 여력이 좀 많은 마필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좀 변수도 있고 앞선 자세도 조금 지저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야구 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승부 경기로 원퍼 밀리언에 요 주력 한 방 때려 갔었는데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습니다. 안쪽을 째고 나오는데 한 발 부족을 늘어냈기 때문에 더는 없다. 물론 뭐 편성상으로 보면 무시는 못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강축은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9번 퍼펙트 드림의 입양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마체가 좀 왜소한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뭐 뚝심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고 앞선 자체가 조금 이번 경주가 좀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추임력을 갖추고 있는 퍼펙트 드림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주 이 경주는 믿을 만한 마필은 없습니다. 아직 좀 어린 마필들이지만 이번 웰빙 스토리나 4번 야호 자이언트도 최근 이빨 탄 마필이고 더 이상 확실히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그런 마필들이라서 저는 좀 더 여력 있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는 마필은 바로 7번마 오벤입니다. 주행검사 시 걸음은 그냥저냥 뭐 썩 좋지는 않았지만 데뷔전 때 의외로 막판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요. 한번 실전을 거쳤고 순발력과 뒷심 모두 겸비한 마필이고 선이 통계 가능하기 때문에 배팅권에서는 7번마 오벤이 좀 안정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벤도 지난번에 이빠에 가서 이
참철 한 마리라서 지난번보다 또 좀 좋아질 일이 있을까요? 좀 한번 데뷔 전용으로 뭐 두 번째 됐습니다. 10만이니까 더 나온다고 봐야죠. 야호 자이언트 이것도 참- 야우전스 이빠였고 웰빙스토리도 직전 이빠였고. 아이 뭐 확실하게 뭐 축이다 하는 말은 없네요. 그렇죠. 네. 네, 충미 없는 게임 같고 앞선도 좀 지저분합니다. 뭐 2번, 5번, 11번 이런 말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인기 이런 와중에 인기만 입상으로 게임 끝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또 복병마의 기습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8번의 베스트 화이어도 최근에 뭐 종반의 끝걸음은 계속적으로 좋았던 말이기 때문에 뭐 복병 이제 큰 배당 나온다면 8번, 9번 두 마리 일단은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냐 느낌이 있네요. 참고해 주시고 자, 3경주 김태형 기자 추천이네요. 국산 육군에 13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일단 이번 경기는 그 4번의 골드 갤러퍼와 5번의 빅파이어가 강세를 보이면서 1번의 매니베트 2번의 금빛 강자가 잡혔는데요. 자 박영께서는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경기는 뭐 대기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뭐 골드 갤러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올라온 마필이고 빅파이어도 스피드보다는 역시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번 경기가 평평하게 약하다 보니까 골드 갤러퍼나 빅파이어가 전부 다 이번 경기는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1300이라는 경주어도 그렇고 또 상대 마필들의 전력을 감안해 봤을 때는 자동 능동적으로 추입을 해올 수 있는 마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앞선을 좌우하는 하고 가는 4번, 5번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 저는 4번, 5번 덱끼리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기복형 부진마저 가는 경주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은 최근 승부를 했다가 깨졌는데 이번 경주는 그때보다도 확실히 빡빡 칼을 갈았습니다. 칼을 간 게 실전에서 어느 정도의 경주력이 나올지 요것만 미주시지만 제가 봤을 때 여건 괜찮고 전개 괜찮고 빡빡 칼을 갈았다면 이 정도 편상에서는 그대로 꽂힐 수 있다. 그 마필 놓고 최대한 압축해서 저는 한 방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대신 마방에서도 또 그 말에 대해서 좀 그는 기대치가 큰 것 같아요. 기대치는 좀 있죠. 가지고 최근 열심히 탔다가 해서 안 되니까 이번엔 더 빡빡 칼을 갈아가지고 했는데 여건이 괜찮아요. 어차피 믿을 만한 마필은 없는 경주고 똥마 경주고 전개도 괜찮다고 보니까 저는 1300이지만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력 한 방이 되겠네요. 한방 승부 저는 기대 좀 부탁드리고요. 자, 4경주 신승훈의 또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5권의 1200인데 이번 경주는 좀 개인적으로 관리형 복병마 한마필 제가 가끔 추천을 드리는데 또 가끔 추천 드릴 때마다 입상이 되어줘가지고 좋은 배당으로 들어와주는 마필이고 또 최근 레이스에서 안 봤던 마필인데 다시 또 이번에 또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일단은 누리고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액면 배당판 흐름은 4번의 황금 늑대를 중심으로 이번에 사크맘이라든지 5번의 모닝스카이가 좀 잡혀 있고요. 자 들어갈까요? 일단은 4번 황금 늑대가 승부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에 여력이 많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인기 마필 중에서는 가장 낫다 이렇게 보이지고 복병은 저는 8번만 하이 유레카라고 봅니다. 이제 하이 유레카도 기본 잠재력은 보여줄 걸음에 여력이 많이 있는 마필이죠. 최근에 컨디션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출주 주기가 깨지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번에는 꼴찌를 하는 또 20까지 겪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3주 만에 나왔어요. 정상적인 출주 주기고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 4번 앞에 보내놓고 선입권에서 이번 경기는 여유있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도 나쁘지 않는 8번 하이유레케가 복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김태기 기자. 일단 이번 주 4경주는 어느 정도 우열한 드러난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인기 1위만 4번만 황금 늑대는 14조에서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는 선행 가서 그때도 인기 2위 많이 팔렸죠. 선행 가서 죽었지만 직전 경주 따라가면서 뚝심 있는 걸음 보여줬고 마방에서 겨는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 점 때문에 4번만 황금 늑대를 인정하고 2번만 사커맘은 상태나 조교시 걸음은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데뷔전 때는 외곽을 두면서 모래를 맞지 않았고 직전 경주는 모래를 맞자 아예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뛰지 못했는데 모래를 안 맞추고 뛸 수 있느냐 경주 전개에 따라서 어떻게 모래를 안 맞히냐가 가장 큰 변수고 5번 모닝스카이는 직전 경주 진로가 좀 많이 막혔습니다. 상당히 아쉬웠는데 저는 4번 놓고 2번이냐 5번이냐 둘 중에 하나를 현장에서 고르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이 4번에 선행 나간다면은 이제 사크맘이 다시 한번 또 모래를 또 맞고 또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뺀다 하더라도 정기상의 그 불리함을 또 감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경기에서 역시 뭐 1200 단거리에서의 그 중반 취입이 가능한 복병만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를 중심으로 뭐 승부이 않고요. 3번까지도 한번 배당이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노리는 중배당 승부입니다.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오경주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이고 이번 제 오경주는 일단 4번의 센세이셔널 최근 들어서 아주 뭐 댕빨리 살아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4번의 센세이셔널 중심으로 7번의 서울퀸이 좀 인기거리인데요. 어떻게 볼까요? 뭐 강초는 없는 좀 지저분한 레이스죠. 센세이셔널이 뭐 지난 2월달에 선행 가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지난번에도 선행을 갔긴 갔죠. 그렇지만 막판에 여력 없이 퍼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은 가겠습니다만 장담 못한다. 경주거리가 또 100m가 더 늘어났죠. 따라서 강초는 없는 레이스고 저는 복병은 파이어폭스라고 봅니다. 역시 지난번에 좀 고별을 가지고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파이어폭스도 기본적으로는 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선시셔널과 마찬가지로 앞선을 장악하고 가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파이어폭스에게도 이 판상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오경주는 기복형 부진마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4번마 센세이셔널이 최근 잘 뛰는 건 인정이 되지만 워낙 뒷심 부족 자체를 보였던 마필이고 1300으로 늘어난 거리도 부담스럽고요. 서울퀸 역시 지세 자체 뛰는 습성이 좀 찍어찍는 그런 습성으로 뛰는 마필이라서 거리 자체가 1300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병만 마필 본다면 10번마 공작 명왕이란 마필 직전 경주 은근히 팔리면서 꾸역꾸역 올라 3작 됐습니다. 그 정도가 최선의 걸음으로 보여지는데 기승기수가 조선권으로 교체가 됐고 이번 경주는 어버지리성 선입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10번마 공작 명왕이 복병으로서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파이어폭스도 뭐 휴양 이후에 지난번 경기는 뭐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선취이 다 되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좀 계시고. 어쨌든 뭐 센세이셔널 뭐 버틸지 안 버틸지는 뛰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단독 승량만큼은 가장 빠른 조건이기 때문에 노력하시면서 8번의 파이어폭스, 10번의 공격여왕 배당이 있을 것이다.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 6경주는 혼합사건의 1200 핸디캡이고요. 일단은 4번의 진영의 거인 중심으로 1번의 스노우 카리스마 그리고 뭐 5번의 인디언 이런 말들이 잡혀 있습니다. 들어갈까요? 진행의 거인은 뭐 인정해야죠. 기본적으로 뭐 전개도 굉장히 좋아요. 이번 경주가 안쪽에 1번, 2번, 3번 뭐 앞선 보내놓고 따라가는 적군이라면 뭐 나불할 데가 없지 않나 보여지고 일본 스노우 카리스마도 최근 2번 다 이제 좀 지난 1월 달에 고배당을 터뜨린 이후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1번 게이트고 1200으로 줄어들었다면 스노우 카리스마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선행 가능성도 역시 높고 따라서 4번, 1번 막공을 기본 막공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 저는 충만은 없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진영의 거인이 직전경 1200 선입권에서 잘 뛴 건 인정이 됩니다. 역시 하지만 점핑 출전이고 능력이 확 더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못 믿고 1번마 스노우 카리스마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매번 보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라서 이 마필이 모래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입상하실 때 보면은 모래를 한 번도 안 맞고 뛰었던 마필인데 모래를 맞으면은 실전에서 어느 정도의 경주를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 변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더 노릴만한 마필은 5번마 인디라던가 아니겠느냐. 최근 정조의 기수가 2차례 열심히 타서 3착 댄 홀랜드 기수가 교체가 됐고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저는 5번마 인디러너가 좀 더 복순식에서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진영의 괴인이 문수행 타니까 잘 맞네요. 그렇죠. 편성도 그렇고 그래서 큰 배당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인기만 접전 건주로 4번 중심으로 일단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7경주 국선 5번에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7경주는 역시 뭐 난타전에 예고되고 있는데 9번의 카원 이거 제가 인정 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카원인데 9번의 카원 중심으로 6번의 키마 4번의 드림맥스가 좀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충무 없는 혼전이라고 봐야죠. 뭐 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뭐 비인기 마필들의 전력도 이 편성에서는 다 되는 한 발을 다 있는 갖추고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뭐 강촉은 없죠. 뭐 카원은 뭐 최근에 확실히 살아난 거는 사실이에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지켜보고 싶다. 왜냐하면 뭐 최근 두 번의 레이스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고 특히 지난번에는 레이스도 기가 막히게 풀렸죠. 따라서 안쪽을 째가 나왔기 때문에 카오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키마가 좀 안정적이다. 뭐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구애도 안 받고 저는 큰 배당은 10분 금배 삼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앞선이 조금 그렇게 페이스가 빠르지도 않고 좀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10분만 금빛 사마의 막판 오비리 한 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주 7경주 믿을 만한 마필이 없는 경주인 건 맞지만 저는 인기리마 9번마 카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도입 당시부터 2억짜리 똥말이다 라고 매번 꺾어드렸고 최근 두 차례 입상했을 때 우승했을 때도 꺾고 직전 경주도 꺾었습니다. 근데 요마필이 최근 두 차례 보여준 경주력은 예전에 알던 카원이 아닙니다. 이유 자체가 있습니다. 12월 23일 작년 12월 23일 거세 이후 바로 출전했는데 바로 적응하면서 걸음 자체가 좋았다. 특히나 직전 경주 안쪽을 쬐긴 했지만 외곽 투입도 아니고 안쪽에서 올라온 걸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원의 최근 두 차례 경주력이 어영부영 좋아진 게 아니라 거세한 생리적 변화를 준 이후 확실하게 좋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카원은 인정하고 후차권을 고르는 경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매년 안 하려고요. 지난번 진짜 열심히 타가지고 야오미라클을 겨우 이긴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참 좀 더 검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안고 있네요. 근데 말값을 해주긴 하네요. 그래도 2억이면 아직까지는 여기면 큰 돈이죠. 5군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죠. 자,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6번에 키마, 4번에 드림엑스 이 또 이번에는 솔직히 3번에 야오 미라클이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갔는데 당시가 10번이었던 테마 등극에서 좀 뺏기면서 레이스를 제대로 못 풀어갔거든요. 그런 말을 겨우 이긴 거예요, 카원이. 이번에 야오 미라클이 제대로 대응을 받아서 안쪽 사수해낸다면은 이건 저는 이번에는 야오 미라클이 카운을 이겨내지도 않을까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앞선이 중요한데 저는 3번에 야오 미라클이 그 정도 지난번에 그 전개를 오버를 하고도 능력을 발휘를 해줬다면 이번 레이스는 직전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멀어질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3번의 야오 미라클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싶은 그런 게임이고 복병 배당으로 10번의 금빛 사막까지 한번 염두에 두는 레이스 7경주 하시고요. 자, 8경주 박남규 인원을 때 그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이미 배당판 흐름은 12번의 황금들판을 중심으로 4번의 어거스트 러쉬가 좀 잡혀 있고요. 나머지 6번의 카이젠프스, 2번의 드래곤 빌리지 이런 말들인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1200으로 줄어든 거리 그리고 당일 컨디션 자체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4번마 어거스트 러쉬가 직전 1700에서는 제 생각보다는 실망이었지만 지난 2월 20일 경주 때 워낙 인상적인 경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4번이 좀 낫다라고 보여지고 복병만 한 마피를 본다면 저는 10번마 블레이징 스타 이 10번마 블레이징 스타를 보고 싶습니다. 자, 실전 거치면서 조금씩 걸음 자체는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컨디션이 직전 경주보다 좋습니다. 이 좋아진 컨디션이 실전에서 어느 정도 경주력을 플러스시킬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컨디션은 직전보다 좋기 때문에 최대 복병은 10번마 블레이징 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 위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도 숨어있는 복병 하도 노력할 텐데요. 충마가 없습니다. 인기 1위 마필은 한금 들판도 저는 세게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센 마필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월 17일은 레이스가 잡히면서 입상을 했지만 역시 지난번에도 최선의 레이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한금 들판은 팔리든 말든 세게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레이스고 따라서 이번 경주가 제가 노리는 복병과 또 다른 복병이 들어오면서 이게 복대복 막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컨디션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쌍승식 대가리까지도 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으로 가져가는 승부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좀 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죠. 전기상의 메리트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조금 고전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또
전반적인 패턴이 전개되면 충분히 뭐 인기말들과 겨뤄가지고 대등한 그렇죠. 승부도 가능한 부분 같아요. 8경주 박남규의 추천 많은 기대가 되어 있고요. 자, 9경주는 국산 상권의 1800 레이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7번의 더퀸 실버 중심으로 뭐 6번의 대건이, 1번의 벨리스타, 8번의 선업 잡히는데, 야, 7번의 더퀸 실버는 지난번 레이스 참, 뭐 그때 얘 혼자 1900m 정도 뛰어간 느낌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퀸 실버는 인정하고 갑니다. 뭐 박으른 기수, 정인 기수죠. 정인 기수, 박으른 기수 계승했고, 일단 뭐 후자권에 팔리고 있는 인기 말필의 전력이라는 것도 대단치 않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특히 대건이하고 선업은 지난번에 나란히 입상을 했습니다만 거리가 1800이라면 정말 이거 두 마필 다 잘라내고 가야 되는 레이스예요. 지난번 1700도 사실 거리가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인데 워낙에 편성이 약했고 뭐 불량주로의 이점을 봤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1800에서의 대건이하고 선업은 요건 뭐 팔려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그런 얘기가 돼 있고, 후자권에서는 역시 힘있는 마필이게 기회가 올 텐데 라테이찬이나 뭐 벨리스타도 보여줄 건 다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좀 덥석 물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저는 5번 라키윙이 역시 뚝심 싸움에서는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컨디션이 많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라키윙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균 기자. 일단 저도 7번만 더퀸 실버는 인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1월 30일 경주 때도 시종 외곽, 심하게 외곽을 돌고도 상당한 뚝심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했고, 직전 경주도 똑같이 심하게 외곽을 돌았습니다. 근데 뭐 입상을 못하자 바로 그 마방에서 박으른 기수로 교체했고요. 기본 사이즈가 좀 한 수 이루 보여주는데 7번은 인정을 하겠는데 후차권은 믿을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대끼리로 팔리는 6번마 대건이 제가 직전 경주 뭐 선지스톰의 한방 대끼리지만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대건이란 마필은 불량주로에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량주로가 아닐 때는 약간의 어설픈 추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불량주로가 아닌 이번 주는 믿음이 좀 들어가고, 선업도 직전 경주 입상을 했지만 저는 요마필 발바레 스타일이라서 장거리 힘들다. 그리고 뭐 1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뭔가 한 마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7번 놓고 공략하시되 현장에서 후자권 좀 수상한 마필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퀸 실버는 일단은 뭐 그런 전개만 하지 않는다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점이 해도 올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거야. 일단 뭐 이 계속 이 마필이 좀 그 강편성에서 그럼요.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좀 널널한 편성이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자 후보군 중에서는 뭐 1번의 벨리스타도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4번의 라떼이천하고 5번의 라크윙이 바로 지난번 더퀸 실버 레이스 같은 레이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어쨌든 뭐 이런 말들과 또 대등한 경기력을 했기 때문에 요 세 마리 중에서 일단은 좀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어쨌든 치매 더퀸 실버는 논외로 치더라도 1번, 5번, 4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10경주 혼합 1군의 1800 핸디캡 신승훈에도 후반 승부처로 자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기복마 레이스인데 8번의 스페이스포트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고요. 이번 경주는 또 뭐 12번의 디플로베팅 미션이라든지 6번의 바다질주, 7번의 행운 번쩍. 이 바다질주 57번은 조금은 무거워 보이는 근데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바다일주가 사실 뭐 그동안 너무 강편성에서 아쉬움을 남겼고 편성은 딱 맞아요. 근데 문제는 57.5킬의 부담 용량은 역시 좀 부담이 되고, 8번 스페이스포트라는 마필도 지난 1월 30일 날 1군 무대에서 이제 우승 거머졌고, 지난번은 최선이기 때문에 스페이스포트도 이거 믿어 못 믿습니다. 레이스가 정말 잘 풀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강추는 없는 레이스예요. 따라서 배당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저는 11번만 이스트 퀸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뭐 이스트 퀸도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1번만 이스트 퀸을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0경주 역시 뭐 축은 없습니다. 좀 유리한 마필이 8번마 스페이스포트지 능력상 축만은 아니다. 취비 먹느냐 안 먹느냐, 경주림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 차이인데, 제가 보는 최대 복병은 바로 10번마 당산대역, 이 10번마 당산대역이 되겠습니다. 한동안 좀 부진하다가 최근 두 차례 의외로 좀 살아난, 그리고 살아나고 있는 두 차례 경주력을 보면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스페이스포트와 큰 마신차도 안 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담 용량도 또 괜찮고,
최근 분명 걸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10번마 당산 대업이 배팅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안감이 있으나 8번의 스페이스포트는 출전마 12마리 중에서 가장 뒤가 좋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입 사정권에만 있으면은 뭐 최소한 3위권은 유지해낼 수 있는 뭐 거의 뭐 2차권 이내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안고 갈 생각이고요. 나머지 이제 상대마들 중에서는 또 옥석가르기를 통해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좀 능력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는 폭풍 한 마리를 중심으로 좋은 배당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11경주 김태형 기자의 마지막 승부처. 자, 일단 액면 인기도는 역시 11의 썬버스터 상당히 세죠. 12번을 중심으로 4번의 매직탑, 8번의 스페이스건 이렇게 좀 잡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11번 썬버스터는 인정하고 가고요. 입편에서는. 그리고 1400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한 칸을 쓸 수 있는 마필도 많고 또 이제 앞선 자체도 조금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10분만 도로골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전개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죠. 힘도 좋은 마필이고 한동안 부진했지만 뭐 컨디션이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10번마 도로골의 뭐 연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기자. 일단 이번 주 11경주 저도 12번마 썬버스트를 뺄 수 있는 그런 매점은 없습니다. 1400 2등급 이 정도 편성에서는 12번마 썬버스트는 강축으로 인정하겠는데 자, 후차권이 3번 블랙트레인, 4번 매직탑, 5번 썬더캣, 8번 스페이스건, 10번 도르건 5마필이 엇비슷하게 팔렸습니다. 그 중에 어떤 마필이 진가냐? 뭐 다들 뭐 10배에서 한 3, 4배 언저리로 팔려줄 텐데 딱 2방만 가져가겠습니다. 마방에서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과 개인적으로 계속 늘었던 그런 마필 딱 2마필 12번 놓고 한 방의 주력, 한 방의 방어권 딱 2방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12번 썬버스터는 뭐 지난번 마주협회 장배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죠. 빼기 힘든 막금 같고 후차권에서는 강축에 과연 떼끼가 있겠느냐 떼끼 말고 좀 다른 배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 내려들어가는 김태형의 주차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 근성하시는 한 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